나올 수 있잖아,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대립 유전자가 나왔을 때 동일하게 라지 AA가 나오든 스몰 AA가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됐을 때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라지 AA만 나오든 스몰 AA만 나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동형으로 나오면 이거는 감수 2B예요. 2B. 이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동형 형태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잡인 경우 있잖아, 맞죠? 이렇게 잡인 경우가 나오는 경우는 어디서 비분리가 됐을 때냐면 감수 1B요. 감수 1B였을 때 이렇게 이형접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생식세포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생식세포에서도 보면 XX가 있고, 그 다음에 XY가 있고, 그 다음에 YY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맞지? 이렇게 봤을 때 동일한 거 이렇게 나오지? 동일한 거 이렇게 나올 때는 어디서 비분리? 감수 2B.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때는 감수 1B다. 이렇게 우리가 비분리 시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는지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세 개? 어떻게 해서 세 개? XXX 이 강성 말이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거는 나오지. 이런 거는. 근데 이런 거는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는 한 놈 거, 한 사람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됐다는 소리는 그거잖아요. 수정을 한 거잖아. 엄마, 아빠 이렇게 수정했을 때 저런 것들이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는 내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해줄게요. 됐나? 자, 일단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정상적인 것부터 알고 어디서 비분리가 나타났는지 그런 부분도 찾을 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자. 자, 그 다음에 일단 책에는 요게 필요 없으니까 일단 요걸 쌤 지울게. 요거 지우고 하나만 더 필기하고 책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자, 2번 가로 2번 요거 다음으로 필기하면 돼. 이수성 돌연변이의 종류 알아둬야 돼. 종류. 이수성 돌연변이의 종류를 갖다 기억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될 게 다운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요 하는 거는 일단 암기는 해줘야 된다, 알겠지? 돌연변이지. 돌연변이의 종류는 암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운 증후군, 우리 앞에서부터 다운 증후군 했던 거 기억나나? 다운 증후군은 어떻게 되면 다운 증후군이 됐어요? 몇 번 염색체? 이거 외워줘야 된다. 21번 염색체. 이 21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 이게 바로 다운 증후군이야. 그래서 이렇게 3개가 나타나는 이유는 어디선가 비분리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3개가 나타난 거다, 알겠지? 그래서 야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 정상적으로 44 플러스 성염색체잖아, 맞지? 근데 야 같은 경우는 44 플러스, 아니지, 45지. 45 플러스 XX든 XY다. 이렇게 우리가 보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드워드 증후군. 이 에드워드 증후군이 뭐야? 그러면 이거는 18번 염색체.
이 18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에 알겠지? 그래서 야 같은 경우도 45 플러스 XX든 XY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염색체가 총 47개가 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46개인데 야들 같은 경우는 요 21번하고 18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상염색체제 맞지? 그래서 상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요런 돌연변이가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터너 증후군. 터너 증후군. 그래서 이 터너 증후군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염색체가 X 하나밖에 없어요. 뒤에가 없습니다. 그래서 X 하나밖에 없어서 어떻게 되냐면 성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44 플러스 X 이렇게 했지.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4번이 알겠지? 그래서 4번 이거는 외워둬야 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건데, 자, 그래서 이게 클라인펠터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어떻게 된 거냐면 성염색체가 XXY입니다. 성염색체가 XXY 된 거, 이게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그래서 44 플러스 XXY예요. 얘도 47개. 전체는 47개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일단 요게 해당하는 돌연변이 종류를 갖다가 일단 외우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클라인펠터 증후군이고, 알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문제에서 자료로 주어진 게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는지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 책 잠깐만 봅시다. 자, 우리 책 224쪽에 A 보니까 유전병의 원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병 원인에 거기에 보면 지금 뭐 돌연변이 유전병, 사람이 유전병이 있는데 그건 일단 가볍게 봐도 된다. 자, 일단 돌연변이 한번 봅시다. 이건 통합과학에서도 했던 용어다.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있는, 자, 뒤에 줄 쳐라. 염색체나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염색체에 이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유전자 이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돌연변이를 합니다. 이 돌연변이 유전되겠나 안 되겠나? 유전됩니다. 그래서 화살표 뒤에 줄 쳐라. 생식세포에 생긴 돌연변이는 자손에게 유전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유전병 가볍게 볼게요. 염색체나 유전자의 이상으로 몸의 형태나 기능이 이상이 나타나는 병으로서 돌연변이는 유전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그 밑에 3번 사람의 유전병.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과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 잘 봐. 지금 사람의 유전병은요, 염색체에서 이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 보세요. 염색체 수 이상이지, 맞지? 그 다음에 조금 다음 시간에 배울 게 염색체 구조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염색체에 의해서 돌연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 너희들 저기 그 통합과학에서 남모형 적혈구는 기억나겠지요? 이 남모형 적혈구 이런 것들은 유전자 이상이에요. 유전자 이상. 알겠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밑에 화살표 있지요? 화살표 줄치고 시험에 많이 나온다. 뭐냐면 염색체, 줄쳐라.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은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지만 줄치고 뒤에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은 핵형 분석으로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쌤 봐라. 우리가 지금 염색체 지금 수 이상 한번 보세요.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는 21번 염색체가 3개가 나타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핵형 분석이라는 거는 앞에 우리가 이런 염색체 지도에서 1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염색체 이렇게 그려놓고 제일 마지막에 여기 뭐 이렇게 같은 거 아니면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지요. 앞에 그림에서.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 핵형 분석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핵형 분석을 통해서는 염색체 이상에 대해서는 봐. 21번, 여기 21번 딱 보면 3개 나와 있을 거야. 알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핵형 분석으로서는 염색체 이상은 알 수가 있는데
유전자 이상. 유전자는 어디에 존재하는데요? 유전자는 염색체에 존재하잖아. 염색체 여기 막 유전자가 수도 없이 있는데 요게 6번이 혹시라도 나중에 7번으로 바뀌어져 있고 이래 되는 거는 이거 분석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이 핵경 분석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염색체 이상만 확인할 수가 있다. 반드시 기억해. 그 다음 B.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 그래서 1번에 보면 염색체 수 이상 줄치세요. 염색체 수 이상. 오늘 배운 게 염색체 수 이상이지. 자, 그 밑에 원인 볼게요. 뒤에 줄쳐라.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 줄치세요. 염색체가 비분리 되는 겁니다. 뒤쪽으로 계속 읽어볼게. 그게 일어나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많거나 적거나 그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게 원인이다. 그래서 이 생식세포가 수정하여, 자, 뒤에 줄쳐라. 염색체 수가 정상 EM보다 한두 개 많거나 적은 자손이 태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 쌤 볼래? 자, 봐라. 지금 요 그림이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지, 맞지? 그럼 이렇게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는데 이거 전부 다 정자들이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정상 난자라 그러면 N이잖아, 맞지? 그럼 정상 난자하고 결합하게 되면, 자, 요쪽 봐라. 요쪽 두 개 같은 경우는 정상 난자하고 결합하게 되면 2n-1이라는 자식을 낳겠지, 맞죠? 맞나?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요 두 개 같은 경우는 2n+1이라는 자식을 낳을 거야. 맞죠? 그래서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는 자식들은 이렇게 비정상 형태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요쪽에서 볼까? 요쪽에서도 보면, 자, 요쪽에서 보면 일단 얘네들 둘은 정상이잖아, 맞지? 정상이고 요쪽에서 지금 현재선 비분리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도 정상 난자고 이렇게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되면 야들 둘이는 뭐가 나와요? 정상 나오시오, 맞지? 정상 나오고 얘네들 둘이 같은 경우는 뭐 나와요? 2m+1이 나올 수도 있고 2m-1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 맞지? 그래서 지금 그 밑에 나온 얘기가 염색체 수가 2m보다 한두 개 많거나 적은 자손이 태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박스 처리했는 거 봐라. 염색체 비분리. 자, 그 밑에 줄쳐라.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지 않거나, 지금 이거죠. 상동 염색체가 각각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된 거지, 맞지? 그렇거나 뒤쪽에 줄쳐라. 감수 2분열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지 않거나, 요거지요. 감수 2분열에서 염색 분체가 각각 분리가 돼야 되는데 한쪽으로 다 들어가는 이런 케이스지, 맞지? 그래서 고르면 염색체 수에 이상이 생기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지금 그림 그려져 있는 거 그거 자주 봐가면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시다. 아니요, 그런 거는 나중에 뭐 실제로는 그런 게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지금 문제로서는 동시 비분리는 풀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25쪽에 2번 유전병의 예. 자, 먼저 1번에 상염색체 수 이상 줄쳐라. 상염색체 수에 의한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남녀 상관없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그 밑에 줄쳐라. 다운 증후군 밑에 21번 염색체 비분리 줄치세요. 자, 그래서 다운 증후군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2m+1, 그래서 45+XY. 여자 같은 경우는 45+XX. 상염색체에 의해서 비분리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특징 보면 21번 염색체가 3개 줄치고 총 47개 줄치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 증후군의 증세는 그냥 읽어만 보세요. 일반적으로 머리가 작고 양쪽 눈 사이가 멀고 그 다음에 지적장애 뭐 이런 것들 나타난다. 그 다음 그 밑에 에드워드 증후군 줄치고요. 그 밑에 18번 염색체 비분리 줄치세요. 그래서 얘도 상염색체 비분리이기 때문에 45+XY, 45+XX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특징에 보면 18번 염색체가 3개, 그래서 마찬가지 얘도 47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되는데 그 밑에 심한
지적 장애, 줄치고 그 밑에 유아기 때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2번. 성염색체수 이상 출처라. 성염색체수에 의한 이상은요, 밑에 터너 증후군 출치세요. 그래서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는 성염색체가 X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X가 하나밖에 없는 거. 이 여자가 남자가? 여자지. 그래서 우리가 여자다 남자다를 구분하는 거는 Y 염색체로 구분합니다. Y가 있으면 남자고 Y가 없으면 여자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X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른쪽에 특징을 보면 성염색체가 X로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그 밑에 외관상 여자입니다. 외관상 여자고 생식기관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서 불임 같은 거 나타나는 거, 터너 증후군. 그 다음 그 밑에 클라인펠터 증후군 줄치고 앞에 작은 별표 하나 때려. 그래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뒤쪽에 줄쳐라. 44 플러스 XXY예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성염색체가 XXY 3개입니다. 그래서 총 47개고 Y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야? 남자지, 맞지?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요거 저 뒤에도 좀 줘봐. 요거 줘봐. 자, 지금 선생님이 줬던 문제, 이게 고3 문제인데 19번 볼 겁니다. 알겠지? 19번 잘 봐라. 19번 쌤 7번 지우는 동안 한 번만 읽어봐. 자, 좀 말이 많이 복잡하게 되어 있지, 맞지? 좀 보기가 힘든데 쌤하고 해석을 갖다가 한번 해봅시다. 알겠지? 자,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먼저 기억은 대립 유전자 A 스타에 의해, 니은은 대립 유전자 B 스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일단 뭐 기억 같은 경우는 A 스타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는 B 스타 이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 다음에 A는 A 스타에 대해, B는 B 스타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요런 얘기를 깔아놨네. 맞지? 완전 우성이다. 자,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 결정하는 유전자는 모두 X 염색체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그럼 X 염색체 얘네들 같이 있다는 거 알겠지? 연관은 같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모 모두 기억은 발현되지 않았어. 근데 부모 중 한 사람만 니은이 발현되었다. 일단 요거 나중에 문제 풀 때 많이 써먹을 거는 기억해라. 둘 다 기억은 발현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만 니은이 발현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 표는 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 1에서 4 성별과 기억 니은의 발현 여부를 갖다가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그럼 밑에 자녀가 나와 있어. 자녀가 보니까 4개 자녀 중에서 남자 셋, 여자 하나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제일 보기 쉬운 거 첫 번째, 남자
1번 남자부터 선생님 볼게요. 그럼 1번 남자를 딱 보니까 야 같은 경우에 자 1번 남자다. 1번 야 같은 경우에 기억은 발현되지 않았잖아.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은 발현됐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1번 남자니까 XY라고 적고 알겠지? XY 적고 그 다음에 아까 기억과 니은은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맞지? 그러면 봐. 일단 기억에 대해서는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정상이에요. 정상이고 그 다음에 니은에 대해서는 발현됐으니까 선생님 니은 이렇게 표기를 해볼게. 알겠지? 그 다음에 2번 자녀 2번 안 보세요. 자녀 2번도 남자인데 그럼 얘도 XY가 되겠지. 맞지? 그런데 야가 기억이 발현됐어. 그러면 기억은 발현이 됐고 그 다음에 니은도 발현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 지금 자식의 남자들만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쌤 볼래? 요거 다 누구한테 쏜 거예요? 엄마한테 쏜 거지요. 맞지?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걸 딱 보고 누구를 알 수가 있냐면 엄마 알 수 있습니다. 엄마. 그래서 엄마가 X 정상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X 기억 그 다음에 니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엄마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발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엄마 같은 경우 기억 발현됐나 안 됐나? 위에 힌트도 나와 있지. 부모 모두 기억은 발현되지 않았고 얘기를 했잖아. 문제에서. 맞죠? 그래서 기억이 발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봐. 정상 가지고 기억 가지고 있는데 발현이 안 됐대요. 그럼 뭐를 알 수가 있어? 정상이 A제 그 다음에 기억이 A 스타지. 맞지? 그래서 요까지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 됐지? 자, 그래서 엄마가 지금 요 상태인데 이제 아빠 한번 볼게요. 아빠. 그래서 여기 아빠가 있을 건데 아빠는 XY겠지. 일단 XY인데 일단 아빠도 기억은 발현되지 않았잖아. 맞죠? 그래서 기억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여기 A 쓸까? A 쓰고 그 다음에 니은은 아빠가 어떻게 되지? 부모 중 한 사람이 니은이 발현되었다. 이 지금 엄마가 지금 니은 다 갖고 있잖아. 맞지? 엄마가 니은 다 갖고 있으니까 아빠는 뭐라는 거야? 니은 없다는 거지. 맞지? 야 정상이라는 거야. 일단 쌤이 정상이라 쓰는 이유는 그냥 바로 그냥 이거 비슷하 써도 되겠니? 지금 현재상 봅시다. 요 자녀 사이에 누굴 볼 거냐면 딸을 볼 거다. 알겠지? 딸. 그래서 딸에 보니까 지금 딸은 표에 보니까 기억도 발현되지 않았고 니은도 발현되지 않았잖아. 맞지? 그러면 딸 한번 봐봐. 딸은 무조건 XX잖아. 근데 XX인데 근데 딱 보니까 봐봐. 엄마한테는 무조건 니은 하나 받아야 되잖아. 맞지? 엄마한테는. 근데 아빠한테는 정상을 받겠지? 딸은 이렇잖아. 일단 그럼 이렇는데 딸이 지금 B에 대해서 발현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니은에 대해서 딸이 표에 보니까 발현이 안 됐잖아. 맞죠? 발현이 안 됐다는 소리는 뭐야? 이 정상이 B라는 거지. 그럼 니은이 비스타라는 거지. 맞지? 니은이 비스타야. 그래서 요 있는 거 쌤 다 고칠게 할게. 요거 비스타 그 다음에 야도 비스타 그 다음에 아빠 B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찾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쌤이 읽어볼게. 부모와 자녀 1에서 3의 핵상은 모두 정상이다. 그래서 자녀 1, 2, 3은 다 정상인데 그 밑에 봐라. 감수 분열 시 부모 중에 한 사람에게만 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대요. 그 다음 A.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형성되었다. A가 정상 생식세포와 수정하여 4가 태어났는데 4는
클라인펠트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4번이 지금 4번이 클라인펠트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클라인펠트 증후군이라는 소리는 아까 XXY라고 얘기했었잖아. 맞지? XXY. 그래서 야가 XXY인데 근데 부모 중에 한쪽에서만 뭐가 나타났다 그랬어?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자 뭐냐면은 자 보자. 요렇게 내가 색깔 처리를 할게. 요렇게 가져왔다면은 아빠가 비분리가 일어난 거죠. 아빠한테서 XY 다 가져온 거지. 그럼 아빠한테 XY 다 가져왔다면 아까 우리 공부했던 것 중에서 비분리 시점이 감수 1분열 비분리야, 감수 2분열 비분리야? XY를 갖고 왔으면 감수 1이지요. 아까 감수 1에서는 다른 걸 됐고, 맞지? 2분열에서는 같은 거였잖아. 같은 거. 그래서 요렇게 비분리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가 비분리가 되어서 아빠는 그냥 Y 정상적으로 갖고 왔을 수도 있잖아. 맞지? 요렇게 해서 비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먼저 내가 엄마가 비분리가 됐다고 얘기를 해볼게. 자, 엄마 비분리면 그러면 엄마 거에 요거 A, B 스타, 그 다음에 X, A 스타, 그 다음에 B 스타 이러고 Y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게 자 봐봐. 지금 4번을 갖다 한번 봐보세요. 아까 그 표 4번에 보면 A 기억에서도 발현 안 됐고 니은에서도 발현 안 됐지? 그럼 발이 지금 이렇게 되면 오해도 이게 웃으니까 발현 안 되지? 근데 요거 보세요. 어떻게 돼요? 발현돼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엄마 비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엄마 비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비분리가 된 거야? 아빠가 비분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보기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보기 해석을 보면 먼저 기억에 니은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니은은 열성형질이죠. 니은이 아까 비슷하니까 맞지? 열성형질이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 니은에 1에서 4의 어머니는 A와 B 스타가 연관된 그런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A하고 B 스타. 엄마는 A하고 B 스타 가지고 있지, 맞지?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 디귿에 A는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정자이다.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가 지금 비분리된 상태, 아빠가 비분리된 거잖아, 맞지?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비분리 됐는데 XY가 됐다는 소리는 아까 어디? 감수 1B다, 1B 알겠지? 그래서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정자다. 디귿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5번이다,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 기초적으로 이런 걸 많이 외워가지고 이런 문제를 좀 많이 다뤄봐야 나중에 유전 파트에 이렇게 올 때 그때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다. 알겠지? 17번 한번 볼까? 지금 일단 보자. 쌤 숙제 나갈게. 자, 숙제가 뭐냐면 228쪽에 고개 위에 가로 넣기 하지 말고 밑에 1번, 2번 있지? 풀어와라. 1번, 2번만. 왜냐면 집에 가서 복습하고 문제를 풀어봐 이해를 하니까 알겠지? 1번, 2번 풀고 그 다음에 229쪽에 자료 1번 다 풀어와 알겠지? 229쪽에 자료 1번 그 다음에 내신 만점 문제에서 1번부터 9번까지 여기까지 다음 시간까지 숙제 알겠지?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지금 시간이 어중간에 남아 있으니까 우리 저기 쌤 요 줬던 거에 17번 잠깐만 볼래? 17번도 우리가 일단 유전 파트를 지금 좀 배웠으니까 어느 정도 풀리는지 쌤하고 잠깐만 맛이라도 한번 보자 알겠지? 자, 17번.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자, 가를 결정하는데 관여하는 3개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2개의 상염색체 줄 쳐봐.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 그 있으면 세 개의 유전자는 각각 대립 유전자가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갖는다. 대립 유전자가 보니까 세 쌍을 가지고 있지, 맞지? 이건 뭘 것 같아요? 대립 유전자가 세 쌍을 갖고 있다. 뭐 같아요? 단일인자? 다인자? 아직 감이 없으면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뭐 같노? 다인자 유전이죠. 다인자 유전이고,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게, 아까 봐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 있다 그랬어. 그러면 염색체가 이렇게 서로 다른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세 쌍의 염색체가 기록이 돼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다 독립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 맞죠? 요게 세 개가 기록이 돼야 돼. 그럼 이건 무슨 의미야? 두 개의 상염색체밖에 없고 대신 대립 유전자가 세 쌍이 있어요. 그럼 무슨 의미지? 그렇지. 두 개는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의미. 두 개는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그 연관이 A, B가 연관되어 있는지 뭐 AD가 연관되어 있는지 그런 건 몰라, 알겠지? 일단 요거 읽었을 때 두 개는 연관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다인자 유전까지 얘기를 했었고, 그 밑에 쌤 볼게. 가계도 구성원 1에서 6, 유전자형은 모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스몰 d이고, 가계도에서 가의 표현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가계도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힌트가 5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의 표현형은 최대 7가지고, 그 다음 6의 동생이 태어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3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잘 봐봐. 선생님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자, 봐. A하고 B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볼게요. A하고 B. 스몰 A, 스몰 B. 그 다음에 열어가지고 라지 D, 스몰 D. 이렇게. 알겠지? A, B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지금 요렇게 돼 있는 놈이 이제 또 요거하고 요게 만약에 아빠면 이제 엄마하고 또 그걸 수정을 하잖아, 맞지? 엄마하고 수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5번 같은 형태가 나왔다고 볼게. 알겠지? 5번 같은 형태가 나왔다고 보면, 자, 이거하고 똑같은 세트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 하나 더. 알겠니? 근데 아까 우리 대문자 개수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이 된다 그랬다. 알겠지? 그럼 봐. 요거하고 똑같은 게 있으니까 대문자 몇 개 나와요? 요거하고 똑같은 연마하고 되면 일단 대문자 4개짜리 나오지, 맞지? 그 다음에 똑같은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하면 4개짜리 나오잖아. 요렇게 하면 2개짜리 나오잖아. 요렇게도 2개짜리 나오지? 그럼 요렇게 하면 1개짜리 나오잖아, 맞죠? 그 다음에 야도 똑같은 이 세트가 있잖아, 맞지? 라지 D, 스몰 d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럼 요렇게 있을 때 요렇게 하면 대문자가 몇 개? 2개짜리 나오지. 요렇게 하면 1개짜리, 요렇게 해도 1개짜리 나오지.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1개짜리 나오잖아, 맞지? 얘네들이 나타낼 수 있는 대문자 개수는 요렇게 하면 몇 개? 6개. 그 다음에 6개 또 몇 개짜리는? 5개짜리 나오지? 5개 또 4개짜리 나오지? 3개짜리 나오나? 2개짜리, 1개짜리, 0개짜리 나오지요. 맞지? 그럼 표현형이 총 몇 개 있어요? 7개지. 그럼 아까 거기 5번이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의 표현형은 최대 7가지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랬을 때 뭘 알 수가 있냐면 1번과 2번의 부모가 이렇다는 겁니다. 1번과 2번의 부모가 이렇기 때문에 그 5번 동생한테서 7가지 표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 이렇게 연관이 되더라도 대문자끼리 연관될 꼭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 대문자, 소문자가 연관될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요거 말고 요렇게도 나올 수가 있지. 라지 A고 여기에 스몰 B야. 여기에 스몰 A고 여기에 라지 B.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차피 뒤집혀도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요런 것들끼리 봤다고 볼게요. A, B, 그 다음에 여기 A, 여기 B, 그 다음에 RGD, 이렇게 스몰, 이렇게 볼게. 이렇게 봤을 때 요렇게 하면 대문자 몇 개 나와? 2개. 요거 몇 개 나와? 2개. 요거 몇 개 나와? 2개. 요거 몇 개 나와? 2개. 일단 2개밖에 안 나오잖아, 맞죠? 그 다음에 야야 이렇게 하면 2개 나오지? 야야 하면 1개 나오지? 그 다음에 야야 이렇게 하면 빵개 나오지, 맞지? 그랬을 때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4,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2. 또 있나? 없잖아, 맞죠? 이러면 표현이 대문자 개수가 몇 개 나와요? 3가지 나오지, 맞지? 그래서 그게 6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의 표현형은 최대 3가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3번, 4번이 요런 형태라는 겁니다. 3번, 4번이. 거기 가계도에서 알겠지?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기억해. 가의 유전은 복들임 유전이다. 맞아, 틀려? 우리 아까 가는 다인자 유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근데 선생님이 그때 수업할 때 개념도 그려줄 때 복대림 유전하고 다인자 유전하고 잘 나온다 그랬지, 맞지? 복대림 유전은 뭔데요? 혈액형 같은 단일인자 유전이잖아요. 복대림은 단일인자 유전이고 위에 있는 요거는 다인자 유전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기억은 바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의 가의 표현형이 6과 다를 확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6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의 가의 표현형이 6과 다를 확률. 6은 대문자 개수가 몇 개인 거지요? 6은 대문자 개수가 3개인 거잖아, 맞지? 그럼 대문자 개수가 3개가 아닌 것만 되면 되잖아, 맞죠? 그럼 여기서 이 3개가 아닌 거, 3개가 아닌 거, 그러면 일단 대문자 개수가 4개인 경우가 있을 거고, 맞지? 그럼 대문자 개수가 2개인 경우 있겠지, 맞지? 그럼 4개인 경우는 몇 분의 몇이야? 대문자 개수가 4개인 경우 어떻게 해서 4분의 1? D로 해가지고 D가 대문자 2개 나가면 4분의 1. 그러니까 대문자 개수가 4개가 되려 그러면 무조건 DD 만나야 되지, 맞지? 무조건 DD야. 그래서 얼마냐면 4분의 1이고 요 대문자 개수가 2개가 되려 그러면 확률도 얼마야? 4분의 1이지. 2개가 되려 그러면 요거 돼야 되니까, 맞지? 요거 돼야 되고 요건 그대로 이러니까 4분의 1이야.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에서 이거는 2분의 1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2분의 1이고, 그 다음 디귿에 5와 6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5가지다. 5와 6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태어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5가지다. 5. 5와 6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태어날 수 있는 가의 표현형은 최대 5가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최대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는 3 있지? 맞지? 그 다음에 요렇게 되면 몇 개야? 2 있지? 그 다음에 요렇게 되면 1, 요렇게 되면 빵이잖아, 맞죠? 그럼 1, 그 다음에
빵. 그 다음에 여기서 요 6번 여기지. 그럼 여기서 1.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2. 그 다음에 0 있나? 그럼 안 돼. 안 되나? 그러면 요렇게 돼 있지? 그러면 요렇게 해갖고 나올 수 있는 거 5. 그 다음 4, 3, 2, 1. 그럼 총 몇 가지야? 5가지. 그래서 답이 니은티것이야. 그래서 고3 문제는 좀 어렵다. 그러고 제일 뒷바닥이잖아. 맞죠? 제일 뒷바닥이고, 방금 전에 내가 인사해 줬던 게 9평 모의고사예요. 9평. 그래서 9평 모의고사는 수능 치기 전에 최대한, 애들이 테스트 해보는 그런 시험지라, 일단은, 이렇게 어려운 것도 조금 보긴 봐야 된다. 알겠지? 일단 오늘 여기서 마치